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저 여태까지 이런 뭐 액자식, 이동식 TV 왜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거 진짜 신세계입니다. 이 TV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원래 저희 집 거실은 TV장 위에 이렇게 TV 딱 올려놓고요, 별도의 사운드바를 쓰는 전형적인 그냥 K 거실 인테리어였어요. 근데 제가 CES에 가서 TCL에서 만든 이 벽걸이 또는 스탠드형으로도 쓸 수 있는 이 TV를 보고 괜찮은데? 싶었는데 TCL에서 요거 빌려준다고 해서 제가 좀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드냐면, 이거 원래 제품 좀 써보고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회수하지 말고 제가 이거 돈 주고 살 테니까 저한테 그냥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TV랑 TV장 지금 싹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 TV를 제 돈 주고 구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반 TV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집 환경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장 위에 65형 TV를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TV는 거거일손이라고, 제가 처음에 65형 TV 봤을 때 이게 좀 커 보였는데요, 좀 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큰 TV를 사려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쓰고 있던 그 TV 장이요, 75형 TV를 놓기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 버리고 전 CES에서 본 것처럼 벽걸이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와, 기사님이요, 이 TV가 저희 집에는 벽걸이로 설치가 안 된대요.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콘센트가 이렇게 딱 TV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 TV는 벽에 딱 붙여서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 뒤에 콘센트가 있으면 설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뭐 싸제 브라켓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냐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TV는 일반 TV에 쓰이는 이렇게 홀 4개 뚫려 있는 배사홀 정식 규격이 아니고요, 이렇게 홀 2개 있는 전용 규격이라서 얘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동식 스탠스 타입으로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납해버려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원래 TV랑 TV장 버리고 이걸 이제 제 돈 주고 사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설치 환경은 됐고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TCL Next Frame A300 Pro고요. 옵션으로 이렇게 전용 이동식 스탠드를 전 같이 구입을 했고요. 이 이동식 스탠드에 붙어있는 이 전용 사운드바까지 이 TV랑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뭐 사운드바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사운드바가 빠져있는 A300W 버전을 구입하시면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저렴하긴 한데요. 근데 이 제품에 좀 관심 있으시면 웬만하면 이 사운드바가 포함되어 있는 A300 프로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사운드바가 이렇게 이동식 스탠드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이 A300 프로 사면 같이 주는 이 사운드바의 소리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원래요, 이 사운드바에 관심 좀 있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사운드바와 이 우퍼 세트를 한 5년 동안 제가 썼었는데요, 얘네들보다 이 A300 프로에 있는 사운드바가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디자인이나 다른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고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는요, 제품 이름이 넥스트 프레임이잖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디자인이 프레임, 그러니까 액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옆에 있는 이런 프레임을 뗐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요 이동식 스탠드의 다리도 딱 그림으로 올려두는 약간 이젤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그럼 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예쁘긴 한데 뭐 이게 뭐 대단한가? 이게 디자인 말고는 다른 TV랑 뭐 다른가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주변에 막 조명도 켜고 옆 햇빛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단순히 이 그림 예쁘다 이런 거 말고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 반사 방지 처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진짜 과장 안 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빛 반사가 이렇게 적은 TV는 처음 봐요. 이게 지금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띄워놓으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한번 꺼볼게요. 빛 반사가 이렇습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 제품에는 왜 이렇게 반사에 좀 신경을 많이 썼나? 이렇게 해야 이 TV에서 나오는 화면이 진짜 그림 같아 보이고 빛이 정말 많은 곳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니까요. 얘가 만약에 그냥 일반 TV 마냥 빛 반사가 좀 평범한 수준이었으면 이런 느낌 안 났을 겁니다. 저희 장모님 자랑 좀 하자면, 저희 장모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그림인데요, 이렇게 갖다 대면 진짜 약간 그림 옆에 그림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프레임이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TCL에서 만든 넥스트 프레임 TV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액자 뭐 이런 것도 이런 건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저반사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은요, 매트 스크린이라고 진짜 작은 패턴이 표면에 새겨져 있어서 이런 저반사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픽으로 보면 진짜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실제로 카메라로 찍으면 안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일반 TV예요.
아니 반사가 적은 일반 TV요. 여튼 이렇게 반사가 적으면 뭐가 좋냐면 당연히 이런 그림 같은 거 띄워놨을 때 질감이 되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어두운 컨텐츠를 볼 때도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좀 들어오게 되면 어두운 부분의 표현이 제대로 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반사 방지 처리가 잘 돼서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이 진짜 편합니다. 빛 반사가 좀 있는 보통 TV는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실내 조명이 되게 밝으면 빛이 반사가 돼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밝기를 엄청 높여야 됩니다. 빛 반사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요. 근데 그렇게 밝기를 많이 올리면 밝은 만큼 눈이 시리고 좀 피곤해요. 근데 얘는 반사 방지 처리를 통해서 밝은 곳에서 화면을 잘 보이게 하는 거니까 눈이 확실히 편합니다. 물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사는 살짝 있지만 밝기가 정말 밝은 TV랑 비교하게 되면 뭐 쨍하고 선명한 맛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TV를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컨셉에 맞춰가지고 반사 방지 딱 하고 밝기를 이 정도로 맞춘 거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TV를 리뷰하는데 밝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최대 밝기는 약 450니트급인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TCL의 미니 LED TV의 최대 밝기가 막 2500니트, 2600니트였던 걸 생각하면 500니트면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보면 반사 방지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밝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 세계 TV 브랜드에서 이렇게 액자형 TV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밝기가 대부분 이 500니트급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이 제품도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맞춰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면 뭐 저반사 되게 좋고 액자 디자인 예쁘고 뭐 좋고 이런 건 알겠다. 근데 요 이동식 스탠드가 집에 쓰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안 그랬어요. 이게 이동식이라 좋은 점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거실장을 쓰다가 이렇게 이동식 스탠드를 쓰니까요, 거실이 훨씬 더 넓고 쾌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공간적인 거는 얘를 이동식 스탠드가 아니라 벽걸이를 썼으면 좀 더 좋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동식 스탠드 쓰니까 진짜 좋은 점이요. 전 가끔 안방에서 누워서 뭐 축구 경기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TV를 안방에 하나 또 따로 둘까?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거 하다가 좀 비용이나 공간이 좀 불편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거실에 있는 TV 끌고 안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안방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주방에서 TV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못 봤겠죠. 뭐 태블릿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봤겠죠. 근데 얘는 TV를 옆으로 돌려놓으면요, 고개만 돌리면 바로 TV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실에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TV를 치우고 순간적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얘를 뭐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유부남들 진짜 공감. 이런 대형 TV로 거실에서 막 게임하려고 그러면 눈치 보일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TV를 다른 방으로 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얘를 들고 이동할 때 그러면 선정리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리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이 이동식 스탠드 모델은요, 선정리를 위해서 스탠드 다리 쪽으로 전선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별도의 트레이 같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뭐 셋탑박스나 공유기 같은 거 둬도 되는데요, 뒤쪽 트레이에다가 셋탑하고 공유기를 놓게 되면 좀 이동할 때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셋탑박스랑 공유기는 벽에 이렇게 별도의 수납장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두고요, 셋탑박스에서 HDMI 선만 뽑아가지고 TV랑 연결을 하고 수납장 아래는 이렇게 멀티탭을 달았는데요, 어디에 이동할 때는 이 셋탑박스에는 HDMI 선이랑 멀티탭에 있는 전원만 뽑고요, 다른 데 이동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TV를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셋탑박스를 이용한 TV는 못 보는 거 아니야? 네, 셋탑박스를 이용한 콘텐츠는 못 보죠. 하지만 얘는 스마트 TV라서요, 뭐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왓챠 이런 거 다 그냥 볼 수 있고요. 이건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에 들고 가서 콘텐츠 볼 때 셋탑박스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벽에 있는 수납장 있잖아요. 이거 봤을 때 저거 벽에 구멍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거 벽에 구멍 뚫은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테이프를 붙인 것도 아니고요. 이게 벽에 있는 전원 콘센트의 나사를 살짝 풀었다가 거기다가 거치대를 올려놓고 조이는 방식으로 거치란 건데, 이 아이디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벽에 구멍 안 뚫고 이런 걸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뭐 이런 액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게임용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주사율도 144Hz를 지원하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TV에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기에 엑스박스나 플스나 그런 콘솔 게임 기기를 연결해 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얘는 컴퓨터가 있는 방에 직접 TV를 들고 가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고사양 게임을 데스크탑 PC랑 연결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벽걸이나 일반 스탠드 TV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고사양 게임 하는 거
못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이동식 TV는 얘만 들고 가면 거기에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저반사랑 스탠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요거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진짜 다시 봐도 이 스피커가 만약에 이 스탠드에 이렇게 따로 붙어져 있는 게 아니었으면 어디 이거 옮길 때마다 사운드바 같이 옮기고 이러면 어우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도 되게 장점이긴 한데, 다만 이제 밑에 보이는 우퍼 스피커는요, 이렇게 선이 따로 보이는 이유가 얘가 별도로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스피커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넥스트 프레임 A300 프로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바는요 3.1.2 채널이에요. 맨 앞에 있는 3은 전면에 스피커가 3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1은 여기 이렇게 별도의 우퍼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2는 이 스피커 위쪽에 2개의 스피커가 있어서 얘가 소리를 위쪽으로 쏴줘서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총 스피커는 5개가 있고 우퍼가 하나 있는 게 이 A300 프로의 스피커 시스템이에요. 참고로 이 사운드바랑 우퍼는 TV랑 무선으로 연결되는데요. 무선이면 딜레이 느껴지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프로 게이머들도 무선 헤드셋, 무선 마우스 쓰는 시대입니다. 딜레이 이거 안 느껴져요. 딜레이 있는 거는 블루투스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사운드바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 세팅이 잘못되거나 컨텐츠에 따라서 딜레이가 좀 느껴지신다면 여기 사운드바 설정에서 오디오 지연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딜레이는 진짜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퍼 있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TV 아래에 두긴 했는데 저는 영상 촬영 끝나면 얘는 소파 옆으로 위치를 옮길 겁니다. 이 우퍼는요 저음을 내는 스피커고 저음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TV랑 같이 앞에 두고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데 두고 사용하시되 중요한 건 이제 얘를 어디 띄워 놓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사용한다, 요것만 아시고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사용해도 소리 차이 나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드렸고 이제 부가 기능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아트 갤러리입니다. 리모컨에 있는 요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아트 갤러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가지고 직접 켜서 하나하나 보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길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별표 즐겨찾기를 눌러요. 그러면 나중에 모먼트에서 이렇게 즐겨찾기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리모컨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세팅을 즐겨찾기에 있는 게 자동으로 순환돼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가 한 2분 정도 지나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세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아트 갤러리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캐러셀 설정에 들어가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 간의 간격이 몇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재생을 하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즐겨찾기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박물관 메뉴에 들어가면요 특정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또 모아서 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되게 고퀄리티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처음에 되게 사진 따로 받는 거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진들이 좀 질린다? 그러면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AI 아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턴, 예를 들면 방고흐의 좀 인상파 느낌 그런 거 내는 AI 아트를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앞에 있는 거를 현란하고 그리고 호수, 현란한 호수를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보면 쫙 누르게 되면 영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몇 초 안 걸려요. 이렇게 현란한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한 번 더 현란한 호수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현란하네. 이런 거를 내 마음에 들면 따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아트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른 좋은 사진을 따로 받았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TV로 같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또 파일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콘텐츠도 이걸 이용해서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휴식에 들어가면 여기 자연의 소리를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사계절의 소리로 들어가게 되면 뭐 빗소리, 나무 소리, 뭐 가을 소리, 난로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쭉 들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거 눌렀을 때 기본 순정 상태의 소리도 나쁘진 않은데 살짝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리모컨의 아래 키를 누르게 되면 소리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걸 뺄 수도 있습니다. 겨울 바람 소리 이렇게 바람 소리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불이 좀 스파크 튀는 소리 이런 것도 넣으면 소리가 3개가 합쳐가지고 서라운드로 들리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이게 사운드바 품질이 좋다 보니까 진짜 들어줄만 해요.
그리고 이런 빗소리도 그냥 빗소리가 있고 이렇게 다 켜면 지붕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같이 들리는데 죽인다 진짜. 평소에 TV 볼 때 말고도 이렇게 예쁜 화면이나 듣기 좋은 소리를 틀어놓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항상 켜놓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좀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 전력도 한번 아트 갤러리 모드일 때 측정을 해봤는데요. 얘는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변이 얼마나 밝냐 어둡냐에 따라서 얘 화면 밝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집에서 형광등 다 켜놓고 65형 기준으로 소비 전력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한 100W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누진제 1단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 2단계 기준으로는 한 14,000원 정도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우리가 집에 사용하는 중형 냉장고의 한 1.5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확실히 무시할 정도의 전기요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두운 밤에 켜놓으면 얘가 어둡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밝기가 되게 어둡게 나와서 소비 전력은 훨씬 더 그것보다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얘가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사람이 오면 켜지고 사람이 가면 꺼지고 이런 기능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중요한 가격이잖아요. 이런 액자형, 프레임형 TV는요, 사실 TV 화질이랑 가격만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 대비해서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이런 제품은 아니에요. 얘는 화질보다는 저반사, 디자인이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 좀 신경을 쓴 거고, 필요하면 벽에 걸 수 있게 얇게 만든 게 좀 특징이기 때문에 집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렇게 벽에도 걸 수 있게 만들면서 필요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동식 거치대도 쓸 수 있게 만든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TCL에서 자랑하는 막 미니 LED가 아니라 QLED라서 TV 스펙만 놓고 보면 이 제품은 가성비 끝판왕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의 가격은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75형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65형 기준으로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죠. 확실히 TCL답게 국내 브랜드의 비슷한 제품들과 좀 비교하게 되면 가격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더 저렴한 편이라서 가격 경쟁력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해외 브랜드 TV들은 AS가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얘는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AS도 쿠팡에서 처리해서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써보고 직접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다만 이제 자동 순환 모드에서 그림에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 때 약간의 로딩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엄청 강조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화면 밝기가 중앙부보다는 측면부에서 살짝 어두운 게 약간 느껴진다, 그 정도 외에는 좀 단점을 정말 좀 찾기 힘든 굉장히 잘 만든 프레임형 TV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써보고 나서 이동식 TV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도요, 자기 전에 이런 대형 TV로 넷플릭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진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알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집에서 계속 메인 TV로 오랫동안 쓸 거니까 제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